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일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이 6일이죠. 8월 6일 금요일, 내일 이제 상장을 하는데, 상장한 다음에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미리 한번 예상해보는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몇 개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 같은 하이브가 아니고 카카오뱅크죠. 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동안 스톡 옵션이라든지 뭐 직원들 물량 이것들, 이게 이제 보호예수라는 것은 팔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이런 얘기죠. 이 보호예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스톡 옵션이라든지 뭐 자사주 이런 것들을 이제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상장 직후에, 이 상장 후에 과연 유통이 물량이 얼마나 되냐,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유통 물량이 얼마냐면은 전체 상장시켰던 물량 대비 약 한 27%, 요 27%의 수준이고, 정확한 주수로는 약 1억 2,800만 주다, 이겁니다. 이 1억 2,800만 주가 당장 내일부터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죠. 엄청 많죠. 요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요거를 먹으면서 올리느냐. 물론 우리가 공모가가 지금 39,000원이죠. 이 39,0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물량이 나옵니까?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미 수익을 본 이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거를 좀 예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쵸? 근데 이 공모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39,000원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주가를 산정했을 때 그 밴드가 최고의 상단 밴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밴드가 어떻게 형성됐었냐면요, 33,000원부터 39,000원까지 밴드 중에서 최고가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진 거예요. 이미 들어갔던 사람은 상장하지 않았어도 이미 수익 중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 영업이익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요, 약 1,200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우리가 상장을 했을 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가총액이 약 한 18조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제가 얘기합니다. 이 18조인데 영업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작년에 1,200억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주당 순이익률, EPS라든지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EPS라든지 뭡니까?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는 이 PER, 그리고 PBR, 이런 것들도 봐주셔야 되겠죠. 요런 것들이 이게 지금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거를 빠르게 좀 체크를 하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고평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여요. 어떤 거냐면, 이미 그 공모가가 정해졌는데 뭡니까? 이 성장성, 이 금융업이죠.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 금융업에서에 있어서 성장성과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비즈니스 이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공모가가 만들어졌다라고만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이게 저는 고평가됐다라고 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금융업, 고전적인 이 은행업으로 봤을 때 은행업들의 움직임, 제가 어저께 KB뱅크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이런 거 보여드렸죠. 움직임이 월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활발합니까? 라는 물음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상장이 돼버리면요, 시가총액 22위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은 KB금융지주가 역사가 엄청 오래됐죠. 이 KB금융지주를 넘어가게 돼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왔던 이 KB국민은행,
얘네를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얘네가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애들이 지금 가입자 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요 가입자 같은 기준이 지금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만 명 되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나오니까 아니 네가 왜 그 설명하면 또 설명하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금리 신용대출이 타겟입니다. 이 중금리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용등급 예를 들면 4에서 7등급의 중하위권에 있는 이 신용등급자들을 대상으로 뭐를 합니까? 대출을 해서 이 가입자 수를 굉장히 많이 키우겠다. 요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유니크해. 그리고 여러가지 비대면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신한이나 뭐 KB나 니들보다 나아. 더 좋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미 평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 자체가 내일이 고평가의 구간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차익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에 오면서 봐왔던 거로 그리고 업종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신규 상장을 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을 여러가지 분석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 그리 매력이 없다, 고평가다, 거품 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돌은 던지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약 하이브 요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요런 모습, 상장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는, 추세를 잡는 요런 모습, 또는 다른 업종입니다. 그냥 저는 차트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향후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또는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상장 직후의 움직임이 이런 모습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 대한 추세의 흐름에 대한 변화가 다시 생기게 되겠죠. 자, 1년이면은 2022년 8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조정이 조금 오지 않을까, 1년 정도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이렇게 뭐 뜯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지, KB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뭡니까? 따따상 나올 수 없다. 오히려 한번 구간적으로 이 하이브처럼 이런 구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급등락을 한번 쫙쫙 한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긴 몰라도 내일 상장을 해보면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맞겠죠. 나오겠죠. 그렇다면 내일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유통 물량 주수가 1억 2천만 주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10% 1200에서 1300만 주, 그거가 물량이 터지면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유튜브를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